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물천입니다. 오늘은 제목을 좌익의 뿌리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. 우리 사회 프랑스 혁명의 하나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자크 루소,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우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죠. 근데 바로 이 장자크 루소가 좌익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. 좌익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당시 급진파였었던 자코방당이 의장석의 왼쪽에 앉았다 해가지고 이제,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상징색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했었죠. 그래서 좌익, 또 적군파, 뭐 이런 식의 그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좌익의 그 상징이 됐는데,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빨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됐었죠. 이거는 6.25 이후에 이 좌익의 어떤 그 만행을 몸소 체험을 했었던 우리 사회가 이것 도저히 안 되겠구나, 좌익이라 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그 뒤에 이 빨갱이라고 하는 그 이 표현, 이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됐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프랑스 혁명에서 그 좌익은 그 후에 마르크스주의라든지, 그리고 근세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1917년도 러시아 혁명 때는 레닌을 거쳐서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됐죠. 그래서 그 뿌리가 이제 루소에서부터 이제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. 이 좌익이라고 하는 그 사조, 이것은 러시아가 한 74년간 전속을 하면서 소련, 이것이 공산주의 실험이 수천만 명의 그 인명을 갖다가 희생을 하면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. 현실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죠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은 좌익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또 나오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문제다,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한국도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. 좌우 간의 어떤 극심한 대립, 이거는 거의 내전 상태를 방불하는, 우리의 그 정치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것이 도저히 화합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정말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?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인간 본성상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하는 그 질투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은 이 질투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, 이거는 인간 본성에 있는 그 부분인데, 이거를 정치꾼들이 이 배 아픔이 없는 이런 지상 천국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이걸 또 교묘하게 선동을 하죠. 이런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늘 해야 되고, 이것을 긴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 일종의 독버섯인데 이것이 계속해가지고 번성을 하게 마련이고, 문제는 이러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, 이 선동꾼들이 약속을 했었던 하나의 그 지상천국이라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은 현존하는 지옥을 만드는 것이죠. 우리가 이북을 봐도 그렇고, 베네수엘라를 봐도 그렇고, 알 수가 있습니다.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. 장자크 루소, 프랑스 혁명 시에 그 급진파들이 이 혁명이 나기 수년 전에 죽은 그 루소를 추앙을 했습니다. 루소는 비엔나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,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가 죽고, 그리고 이제 10살 때는 아버지마저 어떤 그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누구를 귀족을 때렸던가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고, 그렇게 하면서 어린 루소는 외삼촌에게 맡겨져서 이제 이렇게 좀 살다가 보면은 이제 초년기의 그 삶이 이 어린 그 루소의 성격 형성에 많은 그 균열을 가했을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가정 형편상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. 나중에 바랑 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유복한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그 부인의 하나의 집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. 거기서 독학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고,
이 파랑 부인의 애인의 역할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파리로 가서 거기에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들하고 이렇게 접하고 하면서 파리 하면은 그 살롱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? 귀부인이 주최하는 그 살롱 이런 데 드나들면서 여러 지식인들과 인맥을 이렇게 넓혀갔다. 이런 루소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루소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술을 했던 그 책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은 루소의 그 사상을 좀 볼 수가 있는데, 특이하게도 루소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자연 상태에 대한 관점, 그리고 사회 계약론에 대한 관점, 이것이 다른 그때 당시 그 어떤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하고는 좀 정반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존 로크의 그 사회 계약론 하면은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그 원시 상태, 이거는 너무나 지속적인 공포와 죽음에 대한 위협, 이런 속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,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의 그 사회 계약을 맺는다. 그것이 바로 국가죠. 그래서 이제 이 국가로 하여금 우리를 좀 지켜주시오.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리 중에 일부를 국가에 양도를 하고, 대신에 국가는 개인의 이 생명과 재산을 이제 보호를 해주고,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어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해주는 역할, 이런 것이 이제 국가가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. 그리고 외적을 막아주고요.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회계약론입니다. 근데 이제 루소는 완전히 반대로 이 사회계약론을 이제 펼치죠. 루소가 말하는 그 자연상태. 사실 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찌르고 뭐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보면은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그런 그 유적물들은 이제 많이 발굴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존 로크의 그 자연 상태가 맞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루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은 자유스럽게 태어났고, 그런데 도처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 있다 하면서 이 자연 상태를 미화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문명이라든지 소유권 이런 거를 부정을 하죠.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. 좋게 보면은 이 도가적인 어떤 무의도식 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그 문명을 거부하는 그런 풍조하고 이어져 가지고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백인 문명을 갖다 죄악시하는 그런 풍조로 그 뿌리가 남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루소의 그 사회계약론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그 사회 제도가 인간의 불평등을 고착화했다. 그래서 이거를 붕괴시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리를 일반 의지라고 하는 여기에 종속되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므로써 일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. 이것이 이제 루소가 말하는 하나의 그 사회 계약론이에요. 이것이 나중에 후에 그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, 공산주의 하나의 원조가 됐다 하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수많은 급진주의자를 갖다가 추종자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. 루소가. 원시 공동체, 반문명적인 그런 지향, 그리고 혁명적인 어떤 그 선동가 이런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죠. 그래서 마르크스 같으면은 능력껏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이런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.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겠죠. 거기에는 이미 뭐 그런 식으로는 난 하기 싫다 하는 반대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, 이런 사람들은 이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반대자,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일으키는 것이 이 좌익혁명가들이 하는 대량 학살입니다. 보면은 뭐 폴포트 혁명에서 일어났던 킬링필드라든지 이런 것 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죠. 이와 같이 가혹하고 야만적인 폭력, 이거를 일으키는 것이 필연적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은 뭐 프랑스 혁명의 자유, 평등, 박애,
이런 거를 이제 외치죠.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또 이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루소의 그 사상에 보면은 유기체적인 공동체주의, 이거를 신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원시 사회를 갖다가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렇게 보면서, 이 속에서는 그 속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. 여기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것이고, 개인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라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 간단한 이분법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진보 좌익 세력은 모두 사고의 출발점을 이 공동체에 둡니다. 민중이라고 하는 공동체. 반면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, 이거는 나쁜 놈들이죠. 이걸 제거를 해야 되죠. 이런 생각이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으로 이어지고,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대량 학살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 거대한 열린 사회, 이 속에서 그 원시 사회, 농촌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, 이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오늘날의 그 열린 거대 사회라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질서,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인데,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반대자를 갖다가 수용소에다 몰아놓고 대약진 운동을 한다라든지, 또 혹시 여기서 또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해가지고 오가 작통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 고발을 하게 한다라든지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.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바를 보면은 특히 지식인 층에서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, 루스만 하더라도 이 자식을 5명이나 줄줄이 고아원에 갖다 버렸어요. 그래 놓고 자신은 에밀이라고 하는 아동교육론을 갖다가 저술을 하죠. 여기서 이제 루소는 뭐 성선설의 바탕을 둔 그런 그 책을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,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이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고귀한 그런 품성으로 자랄 수가 있다. 그래서 이런 그 루소의 에밀 이런 사상을 오늘날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그 배경을 밑에 깔고서 나온 영화들이, 말하자면은 뭐 영화 아바타라든지, 이거 보면은 원시 속에서 고귀한 야만인이 이렇게 쭉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, 거기에 문명의 이 무기를 장착한 나쁜 놈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 그 아름다운 사회를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아바타 영화.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그 환경주의, 이거는 자연 대 문명의 대결로서 이 세상을 재단을 합니다. 그래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둬야지, 이거를 문명으로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. 그러면서 4대강이라든지 뭐 천성산 이 터널을 뚫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극력 반대를 하는 것이 이제 이 환경주의자들이죠. 뭐 착한 가격이다. 뭐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. 사실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면은 사회적 기업은 무슨 협동조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공적 자금으로 이제 지탱을 하는 그런 그 기업이죠. 착한 가격이 있으면은 악한 가격도 있을 텐데, 은연중에 대기업이 물건에 책정을 하는 그런 가격은 악한 가격이다. 이런 그 담론을 생산을 하는 것이죠. 이렇게 그 위선적인 이런 그 행태를 이제 많이 보이고, 이거를 혁명에 어떤 찬스가 생기면은 사실무근에 이 헛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혁명에 기름을 붓게 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특히 지식인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, 프랑스 혁명 같으면은 마리 앙투아네트, 이 사람이 자식과 간통을 했다, 이런 헛소문이 막 돌았죠. 그때 당시에 나이가 이제 자식의 나이가 7살이었는데, 그리고 빵이 없으면은 고기를 먹으면 되지 그러느냐, 이런 그 말을 했다 그러는 건데, 이것도 이제 완전히 날조된 그런 말입니다. 이거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사건 때 그 시중을 들었었던 여인이 온갖 국정을 도맡아서 했었다라든지,
청와대에서 무단 굿판을 벌였다라든지 이런 온갖 그 날조된 이 소문으로 이 혁명에 기름을 부었었던 그런 행태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것이죠. 이와 같이 그 루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이 프랑스 혁명은 말이 혁명이지 30만 명 이상이 떼죽음을 당한 그런 그 광기로 얼룩진 전체주의였습니다.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이후에 또 다른 그 자코뱅 당이나 마찬가지고 20세기의 그 볼셰비키 혁명, 러시아, 이거는 20세기에 또 이제 자코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, 그래서 다 똑같아요. 하다못해 히틀러의 파시즘, 이것도 이제 완전히 똑같은 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똑같은 전체주의입니다. 그래서 단언컨대 이 착한 좌익이라 하는 것은 없다. 좌익은 일종의 악마성이고 자기 확신에 못 이겨서 인민을 갖다가 개, 돼지로 보는 그런 사조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개, 돼지 앞에서 통치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 같은 거는 뭐 관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개, 돼지 일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이중잣대로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봤을 때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쉽사리 옹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이걸 자칫 옹호를 한다 하는 것은 좌익의 뿌리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프랑스 혁명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모든 지식인하고는 이제 반대되게 반대를 했었던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극구 풀어서 이렇게 해설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드먼드 버크입니다. 따라서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그 보수 우익의 하나의 그 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의 그 모습은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. 어찌 특히 지식인 알만한 사람들이 세계 최악의 그 사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북의 이 김씨 왕조를 갖다가 존경하는 듯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? 그리고 지식인 스스로가 이 좌익의 어떤 이 위험성 이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그런 이 발언. 예를 들면 그 몇 년 전에 안철수 의원 뭐 요새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. 그러면서 빨갱이라고 하는 말은 기득권층이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말일 뿐 빨갱이라는 것이 요즘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의 현상을 정직하게 이제 들여다본다라면은 그람시의 진지전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성공한 결과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각계각층의 좌익적인 사조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장악을 하고 우리 한국의 이 하나의 헌법적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유주의, 시장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그 좌익 세력이 도처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그렇게 이제 오늘날 요새 빨갱이가 어디 있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그 지식인의 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잘못은 아니에요. 자유 진영의 하나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수십 년간 미중 미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중국을 뭐 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결국은 자유주의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미롤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런 그 풍조 속에서 이 좌익이라든지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그 세월을 수십 년간 겪어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이 정치 현상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것 플러스 한국인 특유의 혁명이라든지 진보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유난히 뭐 동학 농민의 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느새 동학 혁명이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. 사실은 동학난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이 존속할 수 있는
그 힘을 거의 탕진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있었던 수많은 이 반정부 시위라든지 이런 거를 민주화 투쟁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또 유공자를 양산을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런 그 곰곰이 따져보면은 적지 않게 그 위선적인 이런 그 행태를 보이면서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외교 노선, 이것이 이제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 이 공화국을 수립을 하게 됐는데 이걸 한없이 또 폄하를 한다라든지 이런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혁명의 그 뿌리, 미국의 독립선언서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 자유의 공화국을 만든 것이고, 프랑스 혁명의 그 뿌리에서부터 출발돼 가지고 나온 것은 이 마르크스주의, 사회주의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미국 혁명은 민주주의를 발명한 하나의 그 진정한 혁명이라고 본다라면은, 프랑스 혁명은 말은 봉건주의를 타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이 봉건주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단지 민중이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 놓은 또 다른 그 독재를, 이 전체주의를 만든 것이 이 프랑스 혁명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은 모든 전통을 그냥 폭발시킨 하나의 난동일 뿐이다. 오히려 이 좌익 사상의 뿌리였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말씀드린 그 미국의 독립선언,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을 보자면은 생명, 그리고 자유, 그리고 행복의 추구, 이거를 위해서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됐다.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. 이것이 이제 존 로크의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생명이라든지 건강, 자유, 그리고 소유물, 이거를 해할 수 없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이죠. 자,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존 로크의 사상에서부터 이제 뿌리를 내린 미국의 독립선언서, 이걸 바탕으로 만든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.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좌익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의 병리로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, 쉽사리 그들과의 어떤 통합을 논해서는 위험하다. 이명박 대통령 때에 그 광우병 사태라는 게 있었죠. 완전히 날조된 그런 사태로 나라가 이제 거의 뒤집힐 뻔했던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, 그게 진정이 되고 나서 이거를 그 원인이 무엇인가, 이 사람들이 획책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종양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,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청와대 뒷산에 앉아가지고 아침 이슬을 불렀다 하면서 아주 약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좌익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지게 돼 있다. 다만 그렇게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이런 이걸 회복을 앞당기고 정상 궤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보수의 이 중심 정상 세력이 강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좌익, 이 사조는 악마성인데 이건 섣부른 그 인본주의라든지 정의감 이런 데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? 근데 마르크스나 레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이 정의죠. 근데 우리가 쉽게 쓰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이 엄청나게 한계가 있는 이성을 가지고서 이 정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낸 것인데, 이거는 정말로 이 세상의 이치를 100으로 본다면은 2 내지 3%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것이 모든 진리를 포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성의 한계를 모르는 그런 사조 속에 있는 것이다. 섣부른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정의감 이런 것이죠. 그래서 이성이 한계를 넘어서면은 악마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. 이것이 바로 좌익적인 사조가 되는 것이다.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을
프랑스 혁명의 그 뿌리가 됐었던 장자크 루소의 사상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